2024년 7월 2일 리브앤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의 반등 구간까지 왔고요. 반등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실적 시즌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를 했고요. 시장은 23.45포인트 하락한 2780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2780포인트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그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전의 저항은 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2770포인트 때까지 조정을 받아도 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정을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83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88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실적 시즌이 돼서 코스닥에 있는 자금이 코스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적 시즌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금투세에 대한 우려도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게 되면 전기 전자 쪽이 하락을 했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금융주, 은행주 관련주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력 뭐 LS 일렉트록이라든가 H 현대엘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이라서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엔캠, 삼천당 제약, 테크윙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제약바이오도 오늘은 툴젠을 제외하고는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 유통 중에서 실리콘2 살짝 오르는 거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알체 오젠이나 HLB, 휴젤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은행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은행주는 올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기 보유 목적의 투자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은행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를 보게 되면 미 국채가 금리를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 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넷이나 IT 대표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도 꽤 많았어요. 인벤티지랩이나 이런 종목들은 윗꼬리가 계속 달렸는데 비만 치료제 싹세다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뭐 해외에서 세 곳, 국내에서 한독이랑 펩젠 이런 종목들 뭐 싹센다 특허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오늘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증권에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대해서 비수익임을 감안해도 2분기 실적이 아쉬울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여행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투자증권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과 고금리 지속으로 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전국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 수도권 남북부 본부가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지게 되면서 뭐 건설주, 건설 중소형주, 시멘트, 레미콘주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주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6월 판매량이 감소되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현대차 노사가 교섭을 재개를 했지만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래서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제도 제가 종목들을 많이 분석을 해드렸죠. 어제랑 겹치는 종목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안 했던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어제 헥토패스타 파이낸셜이라든가 바이오 플러스, 앞타바이오 이런 종목들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리뷰할 종목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미코젠은 자회사 아미코젠 차이나가 톨라스토로마이신 API 및 완제 생산 신공장이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좀 해드리면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좀 해드렸냐면 물론 이 종목은 제가 손절 처리를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여기가 깨질 때 손절 처리를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밀리면 어디까지 밀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1차적인 반등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은 이 가격이었고요. 5,500원 부근 반등이 나오게 되면 5,8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딱 온 다음에 정리가 됐어야 돼요. 어제 5,500원, 5,800원 오면 정리하세요라고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슈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그만큼 동반이 됐다라고 하는 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다 매물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5,800원에서 정리를 해서 나는 아미코젠 그래도 복수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6,400원을 돌파를 할 때 그때 다시 보는 게 맞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미코젠 어제 얘기해드렸던 5,800원에서 정리하셨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4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아미코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데브시스터즈 오늘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나왔죠. 상상인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모험의 탑 출시 이후에 미국 지표가 부진하고 일매출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서 주가가 혼돈세에 있는데 출시 첫날 일매출 16억 출시 5일간의 매출액이 61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역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제가 이거는 조정이 어디까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1차는 56,000원이 56,000원. 이 56,000원을 돌파를 해야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6만원 부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단 이제 두 개의 손절가는 무조건 좀 잡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중은 많이 실지 말아라.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56,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이거 5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거겠죠. 지지선이 계속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 달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내일 양봉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조정 받은 것도 있겠다. 거래량도 동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내일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양봉이면은 당연히 56,000원 부근까지 끌고 가셔도 되고 만약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5만 500원대까지 5만 원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내일 이거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뉴스가 없으니까 빠르게 볼게요. APS가 있고요. 앞타바이오가 있고 바이오 플러스가 있습니다. 레이저업텍, 유진테크놀로지, 헥토파이낸셜. 참고로 헥토파이낸셜은 단일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는 것까지 미리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APS. 자회사 매각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죠. 자회사인 넥스틴이 주인이 바뀐다라는 얘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얘기를 해드렸던 게 7,900원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최근에 조정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지가 나와야 될 곳까지 밀린 거예요.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게 되면 6,300원대까지 밀리니까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7,350원대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등 나오면 7,350원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요. 7,360원, 7,350원 돌파를 하게 되면 7,950원대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정리. 뭐 물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내일은 반등 구간에 오늘 도달했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1차 7,350원, 7,350원 부근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7,950원. 만약에 7,35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리면 7,300원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짤막하게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타바이오 볼게요. 앞타바이오는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 6이었어요. 그리고 9월까지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임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변동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변동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9월 달에 임상이 잘 나오면 26,0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분명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다가 시장이 뭐 약세인데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 11,73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올라가다가 지금은 저항의 마무리가 된 거라서 조금 내일은 흔들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350원 11,350원이 일단은 단기 손절가가 돼요. 단기 손절가.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3,100원에서 13,500원 사이까지는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한다. 여기까지는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 뭐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일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가격이 이 가격이 이날이었어요. 이날이고 이날부터 돌파 시도했습니다. 일단 단기 여기까지 보세요. 이 단기 올라왔고 중장기로 9월까지 26,000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플러스 볼게요. 바이오 플러스는 오늘 비만 치료제 올라가다가 전체적으로 다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윗꼬리를 전체적으로 달면서 바이오 플러스는 자꾸 어제부터 윗꼬리가 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10분봉 보셔야겠죠. 10분봉 보셔야 됩니다. 10분봉 보시게 되면 어제 사실은 이게 되게 변수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여기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고 이거 돌파하면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또 5분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래에 동반된 양봉, 거래 동반된 양봉,
거래 동반된 양봉, 뭐 거래가 그 전보다는 동반이 되지는 않았지만 양봉이죠. 그 다음에 이때 거래 동반, 거래 동반. 뭐 이때도 거래가 동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블로그를 좀 하나 써놨는데 그거 잠깐 확인을 좀 해보고 진행을 좀 해보죠. 타이틀은 이겁니다. 지옥과 땅 위. 뭐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단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올라갈까? 언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뭐 하락의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4월 4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펩진이랑 바이오 플러스랑 뭐 비만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업구조 재편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서 선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가 2분기에 마무리가 되고 3분기부터는 매출이랑 이익 성장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데 이걸 가속화했던 이유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HB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 자산을 회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B 인베스트먼트는 대표적으로 HPSP, 뷰노 바이오 플러스 뭐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주요 주주가 매도를 했는데 5%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이혜영 씨랑 이민아 씨가 있습니다. 183만 주를 매도를 했죠. 뭐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매도를 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 달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왜 반등이 나왔냐? 첫 번째는 6개월간 50억 취득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분기가 마무리가 될 거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1분기의 하락 요인이 1분기 실적 쇼크 때문이었는데 2분기부터는 한양증권에서 얘기한 게 매출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다시 고성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하반기부터 고성장이 시작될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1,500억 원을 투자해서 음성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올해 10월 달에 완공이 되고요. 기존 공장에서 연간 300만 개 수준의 필러를 생산을 했는데 10월 완공. 기존 공장에서 연 300만 개의 수주 필러 생산. 신공장에서는 무려 4천만 개.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 스킨 부스터 화장품 매출이 붙는 그림 거기에 플러스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 비만 치료제로 바이오 플러스가 이슈가 되는 거는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내용이 키움증권에서도 역시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보노 디스크가 삭센다랑 위고비에 대한 만료 특허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일라일릴리가 주가가 5월달 횡보를 하다가 6월달에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 노보노디스크가 5월달 한 달은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상승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 제조 공장에 4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앞으로 이게 2030년이 되면 뭐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리 선투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붙을 가능성이 있죠. 뭐 붙을 가능성보다는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섹센다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되면서 비아트리스, 테바, 노바티스 등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를 하고 국내에서는 펩진과 한독이 준비 중인데 펩진은 바이오 플러스와 삭센다 위고비 바이오시밀러를 공동 제품화하기로 한 만큼
음성 공장이 완료가 되면 그에 대한 이슈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올해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이고요. 뭐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BPS PER이 12배 정도인데 이것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낮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급락이 나왔던 지옥에서 이제 뭐 회복을 어느 정도 한 거죠. 땅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필러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그 전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9,000원, 많이 가면 이거는 이전의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 고점은 1,761원이었는데 그때까지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매도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저는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8,800원부터 1차적으로 9,000원까지 보셔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레이저 옵텍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량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갔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봐야 될 게 어떤 흐름이냐면 7,760원부터 쭉 저점끼리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저점끼리 연결, 고점끼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점끼리 연결. 지금은 1,500원 저항,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8,500원대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최소 비중이라도 축소해라.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비중 축소를 해라. 그리고 1,500원을 안착을 한다. 안착이라는 거는요, 이 저항을 돌파하고 조정을 받고 재돌파를 했을 때 이걸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원 안착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게 레이저 업텍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 테크놀로지 2차전지 관련주인데 오늘 2차전지 다 약세인데 불구하고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9시 4분에요. 2차전지 부진에도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유진 테크놀로지는 배터리 제조사, 장비 제조사, 전기차 제조사 등 산업군별로 다양한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매출처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기 제조업체, 그 다음에 삼성 SDI에 배터리 노칭 금형을 100%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노칭 금형의 60%를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도 이슈가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유진 테크놀로지는 올해 실적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저항을 돌파를 한 모습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11,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다시 봐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정을 받아서 역사적인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지지가 나와서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11,5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헥토파이낸셜 헥토파이낸셜은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가 떴어요. 단일 과열 종목 지정 예고로서 주의가 떴고, 제가 저항 부근에 있고 손절가를 여기를 이렇게 잡아줬는데 뭐 살짝 이탈은 하고 왔습니다. 이탈은 하고 왔는데
뭐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2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좀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뭐 제가 여전히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건 28,000원에서 28,500원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뭐 이 주의가 풀리면 단기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종목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블루엠텍. 블루엠텍도 싹 센다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블루엠텍이 어떤 회사냐면 의료계 쿠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료계 쿠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000원대가 공모 가격이었습니다. 따따블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모값이 이토로 떨어지고 횡보를 하게 되면서 오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은 14,800원이 나오고요. 14,800원에서 손절가는 요거는 적어 드릴게요. 14,800원 매수가, 14,100원이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잡기는 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애매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의약품을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의약품을 배달을 많이 하면 결국 환자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의사 파업에 손 놨잖아요. 파업. 그래서 환자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만큼 배달이 줄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하면 목표가는 17,500원이에요. 17,500원. 정리를 해드리자면 14,800원이 매수고요. 14,100원이 손절가. 목표가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보지는 않고 17,500원까지만 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딱 한 종목이 블루엠텍인데,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싹센다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했지, 그 외에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해서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2일 리뷰 앤 피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